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들과 제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같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명리를 공부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반갑고 그냥 반갑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임술일주, 이 임술일주는 괴강살이고 또한 백호살이다. 그리고 이 임수가 이 술토의 관대지이다 그래요. 이 임술일주는 육순에 이제 임술개해로 육순이 끝이 나는데 임술, 개해, 술해, 자축 그러기 때문에 자축이 공망이다. 이 임수는 아이벨임에서 왔다. 이 술토는 선천의 모든 공업성, 과학성 이것을 임묘한 상태가 이 술토가 되는데 이 술토에는 신금이 암장되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장되어 있는 천간이 투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의학 상으로는 서북방이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인 오행상으로는 이 술토는 칠살에 또는 편관의 토기이기 때문에 이 임수가 토국수로 극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토에 임수가 토운근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관대지 이기는 관대지인데 관대지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고 이 술토는 금기를 생하고 금기는 수기를 생한다고 그러한 뜻은 있지만 술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조토 생금불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임수를 생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임술백호로 태어난 이 이임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간경금이나 청간신금 그리고 지지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경금이나 신금 중에 한 글자, 지지 신금이나 유금 중에 한 글자 더 이상 있으면 탁기이다. 즉 다시 말해서 경금, 신금, 천간이 두 글자가 수출이 되면 탁기이다. 지지, 신, 유가 두 글자가 있으면 또한 탁기이다. 그래서 이 금기에 네 글자 중에서 딱 두 글자만 있어라. 수기에서는 이임수, 이임수 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개수 투출은 그렇게 좋을 바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급격히 사주를 한행하게 하므로 그렇게 크게 좋을 바는 없고 이임수의 성분은 해수와 같은 이 해수는 온난수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이 술해는 천문이다. 이 술토는 화기 창고이다. 화기가 임묘한 창고이고 그리고 이 토기 무토의 창고이다. 그래서 화토의 창고이기 때문에 화기를 내장한 화산과 같은 화산이 그러니까 거대 산에 이 속에 화산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과 같은 술토이다. 그래서 이 술토가 술해 천문성을 이루고 전체 이 해수한테 모든 선천의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술해 천문이 있는 상태이다.
이 해수는 옥추궁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용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해당이 된다. 또는 혹자는 옥황상제가 거하시는 이 궁전이 이 해수에 있다 하는 그러한 말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필자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 바닷속 깊숙이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세상이, 그러니까 이 우주로부터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대한 국가가 또한 이 바닷속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해본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필자가 그 오래전에 그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우주의 신비 그 책을 거의 한 30년 전 또는 한 40년 전 그때 아주 탐독했던 그러한 적이가 있었는데, 이 지구는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한다. 즉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좌에서 우로 나아가고, 이 태양을 향해서 이 은하계 한 태양계에서 태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스스로 자전을 한다. 자전을 할 때는 좌측으로 돌면서 자전을 한다. 그리고 나아가는 이 길은 우측 방향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측으로 이 태양을 향해서 돌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돌면서 나간다 그래요. 왜냐면 이것이 이렇게 돈다면은 태양하고 점점 가까이 돼 갖고 결국에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역순으로 돌 수밖에는 없다. 이 자연계의 섭리가.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3.5도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전을 하는 이것에 의해서, 즉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컵에다가 물이 담아져 있는데 이 물이 뱅글뱅글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한 가운데는 비일 수밖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동공이다. 즉 지금 현재의 지구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약 과학자들은 방사선 원소 측정에 의해서 약 45억 만 년 전에 이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5억 만 년이다. 이 45억 만 년을 계속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단단한 물질이 아니었었다. 그 상태가 계속 돌면서 단단하게 압축이 되고 이 속은 비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는 비어 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 지금 현재 여기는 북극이고 여기는 남극이 되겠죠. 남극과 북극은 통해 있다. 그래서 지하 세계가 다시 또 있다. 이 부분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우주의 신비. 그 책에 아주, 그 책이 그때 15권짜리였었던가. 하여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 전 세계 탐험가들이 탐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는데, 또 혹은 그 독일의 히틀러, 이 히틀러가 그 이 책 제목이 바탈리온이었었던가. 하여간 무슨 그러한 책이었었는데, 이 히틀러는 죽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이 지구의 이 동공으로 탈출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UFO가 나타나고 보내오고 한 그것이 히틀러의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한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은 그때 세계대전 전쟁터에 유달리 그때 또 UFO가 많이 목격되는 것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아무튼 이것은 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 지구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1년이 365일이지만 이 지구는 태양을 한 번 도는 것이 하루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는 1년이지만 이 지구의 나이적인 측면에서는 하루일 뿐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생장, 염장의 이 법칙을 지구가 또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수기에 가면 빙하기다. 이 빙하기인데 빙하에는 이것은 온도 차이가 뭐 빙하기의 그 온도는 몇 천도의 영하기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금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즉 인간의 생명은 약 5만 년 정도이다. 이 목기에서는 아직 춥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직 발현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생명체. 인간의 생명체는 거의 진토에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진사, 오미, 신유, 술까지 사는 걸로 이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진토에서 인간의 생명이 나타난 이것은 고시대, 구시대, 석기시대, 이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진토에서 이 술토까지의 세상이 약 5만 년 정도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금기의 세상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 3만 년 정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토에서 술토까지 정확하게는 육수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시작과 끝에 자르고 5만 년으로 갖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빙하기 이쪽 관련이 약 5만 년 정도.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360 곱하기 360은 12만 9,600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우주 변화 원리의 한동석 씨든가 그 양반 책에 이 부분이 자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 그 책에 보면은 그 양반이 한동석 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아주 오래전에 딱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다 그래 그 책이 나온 지는. 그래서 그러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360년이 360을 만난다. 12만 9,600년이다. 그래서 12만 9,600년을 봄, 여름, 가을로 나누게 되면 32,400년이다. 그래서 이 가을이 약 32,400년인데 거두절미하고 약 한 2만 년에서 2만 5천 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류가 태어나서 그 술토에 빙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약 5만 년 정도. 그러니까 12만 9,600년. 이것을 석가 부처님은 일겁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이 자체는 수만 겁이다. 그렇게 이 석가 부처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때 이 생명이 다른 별로 이주를 하거나 따뜻한 별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 동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있어서 모르기는 모르지만 지하 동공이 어떠한 과학자들이 또 얘기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의 지구에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간이 사는 것은 이 지구 위에서 살죠 지금. 그리고 동공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땅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넓은 것 같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없고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지구 동공 안의 땅은 이 지구 외적인 이 땅보다 더욱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과학자도 봤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오늘은 임술 백호 일주를 공부하시는 과정에 너무나 뭐 이러한 부분을 또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잡스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드렸고 임술 일주를 읽어가면서
임술일주는 극과 극을 오가는 일주에 해당한다. 참 그리고 이 임술일주는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임술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임술일주로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이 자기 철을 만나서 임수철을 또한 만났고 그리고 바닷가의 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서북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태어난 지형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술 중에 정화와 신금 그리고 무토 이 조합은 미세 반도체 공학에 아주 특출난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 성우나 음악가나 반도체 그리고 이러한 부분 과학 물질 문명 이 부분이 과학성 공업성이 수토이기 때문에 모든 공업을 이룰 수 있는 이 또 다른 시대로 가기 위한 우주 시대로 가기 위한 그 토대 이것이 술토이다. 그리고 이 술토가 컴퓨터 이 부분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그빌 게이츠 이분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위대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임술일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자기가 베품의 행을 또한 많이 하고 이 우주 시대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뭔가를 자기가 창조 토대를 만들었다는 이것은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진짜 이것은 하늘에 무언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우주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이 컴퓨터 문명 이 부분이 발전이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도 컴퓨터는 물론 있었지만 지금 현재처럼 쓰기 좋게 편리하게 이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술일주는 극천하거나 극부, 극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자기 자신이 임술 백호 개강을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 임술일주는 어울리지 않고 특히 여자 사주에서 가정을 일구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공업성으로 잘 맞지만 임술일주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로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술토가 임수의 관대지라고 하지만 조토 생금 불가로 금기를 생조하지 못한다. 이 술 중에 신금이 있다고 하지만 신금이 무토를 설계하지 못하며 오히려 토다 매금을 당하고 또한 정화가 신금을 극함으로 임수를 생조하지 못하는 모친과 같다. 그래서 자수성가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이 임술 일주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광활한 기질로 그 누구의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모든 인생을 서부의 개척자처럼 펼쳐나가라는 뜻이 일지술토와 일지진토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덕과 이러한 부분이 적은 편으로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라. 이 부분은 신강, 신약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부분 소개가 들어가 있는 기질이다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이 임술일주는 명식의 간목이 있어서 소토하고 경금으로 토설생수하지 않는 한 힘든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허울뿐인 간대지 작용으로 외하 내빈되기 쉽다.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강제로 억지로 이 간목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왜 그러냐면 이 빌 게이츠는 술토가 2개씩이나 된다. 재물 창고가 2개씩이나 된다. 그것을 배품을 많이 할수록 간목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내 아랫사람, 나의 인생 무대, 이것이 간목이다. 이것을 이임수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간목으로 제토, 소토 하는 작용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요. 임술일주는 혈광사의 전생 업인사를 상징하는 임술백호이고, 남명은 아내의 단명과 혈광사를 상징하는 처성인묘이고, 여명 또한 남편의 단명과 혈광사를 상징하는 부성인묘이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임술, 개강백호살로서 호라비, 과부, 혈광사를 상징하는 살성이지만 명식이 잘 짜여서 경금이나 신금, 지지신금이나 유금이 간지가 한 글자씩 있고, 이 비급에서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고, 자수보다 해수가 더욱더 좋겠죠? 자수는 공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능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술 일주는 재고귀인의 재물창고와 관성창고로서 부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명식에 있어야 할 글자는 지지, 신금이나 유금 중 한 글자가 있어야 하고, 이 두 글자가 있으면 오히려 탁기이고, 그리고 해수나 자수 중에서 한 글자가 있어야 좋으며, 이 간목이 투출하고 경금이 또한 투출했다면 금상첨화로 부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기 과다의 형충사명이 되었고, 종살격을 이루지 못했거나 무토나 기토가 투출되었거나 진월이나 진생이거나 미월이나 미생이라면 험난한 팔자이다. 재물창고와 관성창고가 흉신악살이 된다면, 이것은 일지가 흉신악살이 된다면 한많은 인생으로 신고파란을 겪으며 질병으로 신음하며 배성의 덕을 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기토 투출은 없어야 하는데, 특히 기토 투가는 더욱더 흉하다. 토기의 흉충산역이 이루어진 즉 뇌성마비, 소아마비 또는 장애인이 되기 쉬우며 인생사덕이 없게 되는데, 이것은 임술일주가 괴강살이며 백호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진토와 술토는 귀인이 응하지 않는 음양절멸의 땅이므로 범인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특히 진토가 투출이 되면 상당히 흉하다. 진술중이 되면서 이임수에 수기 묘고살이 발동하기 때문에 진짜 혈광사, 단명살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불구자가 또한 많다. 임술일주가 비록 재물창고에 자하여 타고난 제복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은행 금고를 지키는 경비원이나 부잣집에서 종살이하는 머슴팔자와 같은데, 특히 결혼 후부터,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경비원, 은행의 경비원이 되겠죠. 이것이 임술일주의 극허약한 사주 또는 죄다 시작한 사주, 이것이 은행 경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전 같으면은 부잣집에서 종살이하는 팔자이고 요즘 시대는 은행 경비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요. 즉 이 경비원이라 해도 관살로 인한 관살과다의 경비원이라면 뭐 저기 인천공항 같은데, 제주공항 같은데, 이런 공항에서 하는 경비원이 되고, 또는 관살이 유력한 그러한 살인상생, 관인상생이라면 청와대 경비원 쪽으로 가겠고, 제다신약의 경비원이라면 은행 경비원이다. 그래서 각각 통변하는 것이 일관과 어떠한 것이 지켜야 하는 임무인가 이거에 따라서 틀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술 백호가 진술충이 되었다면 결혼 후부터 파란 풍파가 발생하며 단명하거나 자식을 낳은 후 아내가 비명행사하거나 본인이 신병신액이 발생하고 또는 단명 흉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관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도량이 넓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는 기질이 강해서 지혜롭고 두뇌 회전이 빠르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으로 지구력과 인내력이 강함으로 능히 성공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괴강일주이므로 부부간 풍파는 어찌할 수 없으며 또한 성공을 이루는 길이 험난하여 귀신의 장난이나 의외의 장애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을 단련시켜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니 후반 인생이 평안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다. 백꽃살과 괴강일주이므로 매우 강한 기질일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강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무인수이거나 천간홀로 있으면 쇠약한 인수라면 인내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즉흥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한다. 특히 보증을 서주고 그로 인해서 폐지를 당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와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혼자 저지르고 많은 고뇌를 하며 때로는 잠적하는 일도 있으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는 일이 많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빌 게이츠가 한국에 한번 들어온 적이 필자의 기억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하는 것도 없이 빳빳한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오히려 대접받고 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백호살, 이 이임술 백호살의 특유의 기질이다.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면서도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모든 것들을 퍼주면서 그 사람들을 그것을 올바른 베품의 행을 하는 이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뭐 한 푼 얻어먹을 것 없나 해가지고 굽신굽신 이러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임술일주는 자신의 능력 외에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덤터기를 쓰고 결국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고 이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도 있다. 일지가 재물창고이고 암장된 정화와 정의밥을 함으로 먹고 살아갈 복은 충분한 형상이지만 일생 마음이 허하여 빈독에 물붓기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재물과 명예 욕심이 과다하여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일지 관대지는 인덕을 기대하지 말고 자수성가로 운명을 서부를 개척하는 황야의 개척자가 서부의 금강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명 또한 아주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개척해야 한다. 인덕이 부족함으로 초년에는 망고 풍상을 겪으며 고생을 하지만 중년 이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고집이 세서 남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싸움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백호살, 이 부분은 백왕살보다도 이 백호살이 더 심한데 이 백호살은 싸움을 하게 되면 피를 보게 되는 상대가 피를 보거나 내가 피를 보거나 이렇게 되어서 형사건에 연결되어 법정 출두하기 쉬우므로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무심코 지나치는 지혜가 절실하다. 밝은 성격으로 패기가 있으며 황상심과 분투 노력하는 점이 좋지만 술중무토 편간의 극을 받아 극무력해지는 임수이다. 임수를 돌봐야 하는 신금은 그림 속의 모친과 같으므로 윗사람의 인덕을 기대하지 말고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 덕을 보겠다거나 아내 덕을 보겠다거나 또는 부모 덕을 보겠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술중정화는 나의 아버지이고 술중신금은 나의 어머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이 썩 좋은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물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정화생, 무토, 무토생, 신금, 신금생, 이임수. 그래서 먹고 쓰고 살아갈 돈은 충분한 형국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사주격이 좋으면 조상이 위대한 조상이요. 내 아버지가 은행에 아니면은 금고 관련, 재물, 돈과 관련 이러한 데서 근무를 했거나 내 차도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임술일주가 남자나 여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 금융권 관련, 꼭 은행만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정임합에 결혼을 한다면 정화천은 신금모친을 파극하는 형상이므로 결혼 후 모친의 신상 이변수가 발생하기 쉽고 모친의 사랑과 인등이 끊어지기 쉬우며 학업이 중단되거나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원국의 유력한 금기가 있다면 이처럼 통변하지 않는다. 필자가 쓰는 이 일주로는 오로지 일주 자체로만 통변하는 것이므로 실생활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 정임합의 명암합으로 숨겨져 있는 정화를 탐하는 음란지합으로 재탐하는 성향이 있는 임수이지만 술중무토가 임수를 제어하므로 재탐을 하면서도 음란지합이 되지는 않는다. 월지나 시기에서 진토를 만나는 것은 대응하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임수는 술중정화를 탐을 해서 재물 탐욕에 진짜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술중무토가 임수를 완전히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배품을 행할 때 특히 칠살에 권위와 유엄으로 있는 거 모두 다 세상에 기부하고 가는 성격이 칠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관대지와 수기묘구가 발동하고 백호살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 진토는 절대 만나지 않아야 한다. 명식에 있는 충살은 일평생 작용함으로 대응한 것이다. 진술충이 된즉 혈광사, 육친의 단명에 욕심이 많고 속임수와 계략이 능하며 기회주의자가 된다. 또한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여 평범한 신분에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가 되는데 한번 임술 백호 일주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구원해 줄 사람을 못 만나는 격이다. 그러나 임술 백호이고 또 한편으로는 임술 개강이다. 머리가 지나치게 총명해서 스스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괴강살의 순발력, 과감함, 전진력 이것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임술 일주는 백호살과 괴강살의 두뇌가 총명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한 진토의 관대지로 무모한 용기, 무모한 도전 정신도 상당히 강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술토에 암장되어 있는 정화무토, 신금이 임수일관과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유전관계이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는 심란한 구조이다. 그러므로 모처가 불화하고 여명은 남편과 불화함을 뜻하는데 무토가 투출했다면 무임칠살이 형성되고 기토와는 기임탁수로 서로 간의 원수가 만난 것이 되는데 과부 호라비가 된다는 괴강살, 백호살을 겸함으로 흉폭함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식이 양호하지 않는 한 결국 외로워지는 팔자가 되어 남녀, 부부 인연이 쉽게 변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 괴강일주의 독특한 기질은 고집센 것이 문제가 되는데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을 비워야 삶이 평탄할 것이다.
비록 주체의식이 강하다고 하지만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히 임술일주는 관대지, 괴강, 백호살이기 때문에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술해 천문에 의해서 성견지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 그 부분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정의 화목함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외로워짐으로 항상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길하다. 그래서 이 임술백호는 극부하거나 극귀하거나 극천하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도모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는 큰 성공을 이루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또한 크게 폐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극귀하거나 극천하게 된다. 이 만물을 잉태시키려는 임수와 화학이 묘신인 술토와의 만남은 솔직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품으로 뛰어난 재주와 지식이 있다. 사람이 인정스럽고 성견지명을 상징하는 술토 천문에 처세에도 능하고, 또한 이임수는 해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술의 천문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성견지명이 애지력, 예감력이 이임술백호는 아주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견지명 애지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탁월함이 있으나 공부가 중단된다는 암시가 있지만, 유력한 금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학문을 이루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피부 또한 백색으로 아름답다. 인술일주가 부귀를 이루면 혼자서만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만인과 함께 어울려 화평함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베품의 덕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잘 보이고 잘 쓰는 기분파이다. 그러므로 그 베품의 덕이 이자가부터 다시 들어와 재관, 창고에 쌓이므로 부귀를 이룰 수 있지만, 괴팍하고 이기적인 심성이 발동하면 도끼를 머금고 폭력도 불사하며 남녀 모두 부부 이별하고 인생에 쓰디쓴 고초를 겪은 뒤에야 안정을 찾는 사람이 많다. 임술일주는 수행심으로 마음을 닦으면 재정, 법정, 은행, 교육, 의사, 특수기술직, 군경, 법관 또는 특수한 기술이나 운동선수로도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재물복이 두터운 편이지만 많은 베품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백호일주와 개광일주는 더 많은 베품을 해야 하는데, 임술일주는 간목을 만들어야 하므로 억지로라도 더 많은 베품을 해야 한다. 또한 철쇠계금이므로 활인에 베품을 해야 육친에 신병신에 흉사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술일주가 의업직으로 가는 내과 의사나 약사나 의업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술의 천문에 철쇠계금이 이미 임술일주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 성분이. 임술일주가 자신의 마음을 닦지 않고 베품 또한 인색하다면 비명행사 또는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배우자를 비명에 이를 수도 있다. 화토가다 명식은 신병신액으로 무수한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신장방과 특히 미월이거나 또는 술월이거나 이렇게 화토가 술, 미, 형파살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신장방광, 당뇨, 요도염, 골절상, 디스크, 자골, 신경통, 뇌출혈, 결석, 혈압계통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명식의 월지나 희지에 진토가 있거나 무진 대세운을 만나면 더욱더 위험해진다. 다만 천을귀인인 묘목이 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으나, 남자는 바람둥이가 되기 쉽고, 또한 여기에서 일지유금이 있어서 이 진토 운을 만난다고 해도
유진 합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요, 이때 또. 그래서 여자는 재물 탐욕의 마음이 강해지지만 활인업을 한다면 오히려 길하다. 명식에 묘술합이 있고 신금천간이나 유금이 있으면 의업, 약사, 한의사, 화학공업, 화장품, 활인업을 할 수 있으나 묘술합에 의한 바람기와 돈 벌기 위해서 인성이 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명식에 묘유자가 있으면 묘목, 유금, 자수가 있으면 성격을 조심해야 하는데 요즘 시대 에이즈가 무섭다. 백호살 일주는 부부간 애정의 이상이 없는데도 제3자에 의해서 가정이 깨지도록 하는 귀신의 장난이 있기도 하다. 이 백호살은 어빈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이 산만하고 로이로제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으며 귀신이 붙는 일도 있다. 이 백호살 일주는 성정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그 누구에게도 부필요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러나 측은지심이 발동했을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베푸는 성질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한 부분이 또한 있는 것이 이 백호살 일주다. 그리고 이 고집이 센 것은 남자나 여자나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백호살 일주는 성정이 강해서 고집이 세고 배성을 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양호한 명식이라면 기이한 발복이 있어서 발복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일반 사람보다 몇 배의 발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이 진술중에는 아주 묘하게 이성분이 있다. 그래서 발복을 했을 때는 아주 큰 발복이 있어서 유명 인사가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큰 부귀를 누린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이러한 성분이 아니라면 극천해져서 불구자가 되어서 한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진술중입니다. 임술백호 여명은 관성에서 형충사명이 이루어지면 이혼하거나 남편이 명행사할 수 있으며 남명은 자식이 장애자 불구이거나 전응아일 수도 있으며 자식이 단명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염려가 항상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술일주 여명은 대체로 미인이지만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참다운 화합을 이루기 어렵고 부부 이별하거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수가 있으며 과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똑똑할 때는 귀신과 같이 똑똑하지만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며 재혼을 해도 과부 호라비가 다시 될 수 있으므로 배품의 삶을 살며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진토와 술토는 투쟁의 신이어서 귀인이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원이 신유술의 12지지에서 이 진토와 술토는 천을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편복된 고집 때문에 가정을 파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괴강살의 장점은 남녀 모두 결단성과 과감성이 있으므로 특히 임술 백호는 괴강살은 더하다. 왜냐하면 술토가 관대지이기 때문에 결단성과 과감성이 더욱더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실패가 나뉘어진다. 남자 임술일주는 일지술토가 재물창고이므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기신으로 분류한다. 또한 술토는 관성창고로서 많은 재물을 계도하는 성분이므로 사주격이 잘 짜이면 군인, 경찰, 무관 성분에 해당해서 또는 금계 등에서 명성을 떨치는 경우가 많으며 종교와도 인연이 깊은 성분이다. 이 남명의 임술일주는 신약할지라도 정력이 좋아서 한 사람 상대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여자를 다루는 능력과 수완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애인을 두고도 하며 어떠한 여자라도 휘어잡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일주가 임술일주이다.
이 술토의 정화와 무토의 조합은 양처 득자를 상징하고 재물을 탐하는 성질이 있지만,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재물을 탐하는 성질이 있으면서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처성인 정화는 그 자식 무토가 토국수 암으로 딸이 좋으나 아들을 낳은 후에 부부정이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토기가 귀신이 아니라면 길한 바가 있다. 여명 임술일주는 밝고 화려한 기질이지만 숨기는 비밀이 있게 되는데 직감력이 빠르고 타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며 천문성으로 꿈이 잘 맞는다. 가정에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고집이 세며 자기 주장이 강한 편으로 남편이 권력계통에 종사하거나 종교업이나 금융권에 종사하는 남편이라면 부부애로한다. 신약한 임술일주의 남명은 결혼 후 모친이 쇠약해지고 단명할 염려가 있으며, 아들을 낳은 후에는 당주 본인이 쇠약해져 신병신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들보다는 딸이긴 하지만 신약하지 않다면 아들이긴 하다. 그리고 억센처를 만나는 일이 많은데 처 자신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 만족하는 스타일로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헤어지는 일도 있는데 남녀 혼자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여명의 술토 관대지가 둘이라면 자유분방한 하천한 팔자로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요. 혼자 사업가로 사업성, 사회성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면 힘든 인생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된다. 특히 이 여명의 술토는 남자 창고이다. 그래서 술토 관대지가 둘이라면 자유분방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하천한 팔자로 여러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으며 교양이 없는 여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심각하다면 잘 베풀면서도 욕심이 많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성견지명이 강해서 지혜 총명하고 지도자격, 사업가의 격이니 집안에서 살림만 한다면 신병신액으로,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살림만 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재주를 썩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살림을 한다면 이 백호살, 괴광살 일주는 특히 여자들이 집안에서 살림만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힘든 일이 많고 이 남편이 무능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백호살 일주, 괴광살 일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을 해라. 그것이 좋다 그래요. 여명의 임술일주는 이기심과 독선적인 성향이 있지만 인정이 많아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증오심이 심하다. 남자나 여자, 임술일주의 술토는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두뇌가 맑아지는 아주 특이한 성분이 이 술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술토는 이임술일주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술토든지 갑술이든 병술이든 무술이든 경술이든 이임술이든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할수록 두뇌가 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뛰어라. 그래야만 두뇌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빨라지며 활기가 도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귀인이 응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래서 스스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활동력 성분이 슈퍼이다. 믿음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목숨 걸고 이루려는 성분이 이 술토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술토는 평간으로 죽기 전에 늙은 무토이므로 백두낭군 인연으로 만원하는 것이 길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여자 임술일주에게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 여명사주가 양호하다면 교양이 있고 남편을 잘 내조하지만 합격이라면 교양이 없고 고집과 편견이 심하므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며 만사가 여의치 못하고 불만이 누적되어 투쟁과 범법을 행하고 도박을 탐닉하기도 한다. 임술일주는 극부, 극처, 고독, 방랑, 호색하는 일주로 일파만파로 계속되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염증을 느껴 무기력해지므로 오로지 인내심과 종교심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자칫 맹신자가 될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 맹신자는 그 어떠한 신도 구제해 줄 신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그래서 맹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쓸데없이 똑똑하여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형국으로 주색을 탐하면 폐가 망신에 작용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몸에 큰 점이나 흉터,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이 좋다. 일평생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나긋나긋한 여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주위 사람에게 항상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야 이 백호살과 괴강살의 어빈살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임술 일주를 했고 내일은 육식간지 일주론의 마지막이 되는 개해 일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